안녕하세요. 히코 서영사입니다. 오늘도 김현종님 모시고 스몰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 후디니 하이브 월드와이드라는 이벤트를 정리해서 모음집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디니 하이브는 교육 목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주제를 하나씩 가져와서 발표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월에 4일 동안 있었던 이벤트고요. 첫날은 솔라리스 워크샵, 나머지 3일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이벤트입니다. 유튜브 시절에 맞게 시간을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27시간이 뭡니까? 저는 못 봤어요, 아예.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첫날은 솔라리스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는데요. 그 좋은 점은 이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직접 열어서 똑같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 뭐 내용은 이제 소개에서부터 뭐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다양하게 있었고요. 일단 뭐 USD는 어떤 거고, 뭐 어떤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걸 후디니에서 사용했을 때 뭐 이렇게 FX 노드가 따로 있어서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FX를 직접 보면서 작업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씬을 구성을 해놓고 뭐 이런 구성 하나 저런 구성 하나 이렇게 노드별로 레이어를 이렇게 세팅을 다 다르게 해놓는다든지. 태스크 같은 컨셉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처럼 이렇게 체크를 껐다 켰다가 하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세팅을 한 씬들을 이제 지금까지는 카르마 렌더러로 이제 했었는데, 앞으로 하이드라라고 여러 개의 렌더러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뭐 렌더맨, 뭐 레드시프트 다양하게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용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그 솔라리스에서 재질을 어떻게 자동으로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같은 어셋을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익스포트를 할 때 볼륨은 어떻게 하고 VDB는 어떻게 하고 뭐 하이트 필드 넙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세히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업로드를 해주셨어요. 익스포트도 직접 열어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레이아웃은 지난번 GDC 게임 디벨롭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기반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잠깐 그 솔라리스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스켈렉톤 2D 3D라는 그 랩스 툴즈 노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중심 위치만 이렇게 커브로 스켈렉톤을 따주는 그걸 활용을 해서 와이어 솔버로 벨로시티 필드를 적용을 해서 지오메트리에서 뼈를 만들고 그 뼈를 시뮬레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지오메트리에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업 과정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솔라리스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IBD 프랙처를 솔라리스로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물론 모든 파일 다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 샷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할지. 제가 솔라리스에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은 이렇게 그 볼륨 믹서처럼 라이트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노드로 라이트를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DCC 파이프라인, 뭐 마야맥스, 지브러시, 클라리스, 뭐 카타나 하면서 용량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후디니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후디니 내부에서 작업을 하지만 여러 렌더러로 이렇게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아직은 레드시프트와 V레이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놀드는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스크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기반 렌더링 도구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 씬들 렌더링 할 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결론은 USD를 쓰면 슈퍼바이저가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날부터는 이제 여러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모션 그래픽 쪽에서 이런 거 작업하셨던 분께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공유를 좀 해주셨고요. 작업 과정 같은 것도 공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유화 페인팅을 하는 걸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밀에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히코에서 이 찍찍이 영상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이분들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업했는지, 정식명이 이제 벨크로라는 이제 브랜드 작업 공유해 주셔서 이것도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분이 또 그 지휘자분이신 것 같아요. 모션 수트를 입고 지휘하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런 거 작업하신 분은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맙에 대해서 얘기를 이분은 해주셨는데요. 맙은 모션 오퍼레이터인데 그 후디니 디지털 어셋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무료로 받아서 하실 수가 있고, 모션에 관련된 다양한 노드들 하실 수가 있고, 이분은 이제 기존 페인터를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랩스 툴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가져와 봤습니다. 윈도우즈 누르시고 랩스 누르시면 설치 바로 됩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 이런 시네마틱 배경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분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자체 스캐터 툴을 만드셔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현정님도 하나 있으시잖아요. 자체 스캐터 툴. 네. 이제 저는 그 하이트필드 스캐터랑 내용이 많이 비슷해서 이코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 실무에서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용도는 근데 이분은 좀 인바이러먼트 쪽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은 픽사에서는 후디니에서 랜덤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솔라리스에서 아놀드 사용법, 이제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유용하실 것 같고요. 이분의 그 특유의 그 스킨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디니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 항상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 스킨으로.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는 주로 비주얼 이펙트와 캐릭터 이펙트를 다뤘고요. 디넥에서 자동차 셋업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이분은 그 프리랜서신데 요런 스타일의 모션 그래픽을 계속 여러 씬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베네놀롭스인데 지금 이 브랜드는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FX 팀장으로서, 그러니까 리더로서 어떻게 팀을 성장시키고 이끌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멘탈 용량 그래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정신교육.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기술적인 내용보다 더 희귀한 자료 아주 잘 준비해 주셨고, 시내 사이트에서 그 자연 배경을 RBD 셋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유를 해주셨고요. 픽서먼도에서는 미드웨이 영화 FX를 작업 과정을 공유해 주셨고요. 다음 CG포스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샷을 어떻게 작업했는지 스파이로는 그런 내용을 공유해 주셨고, 워터 스플래시 워게이밍 이런 작업을 시뮬레이션 없이 어떻게 했는지 공유해 주셨는데요. 키코에서 이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배운 적이 있어 갖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이 비 이즈 벤이라는 그 단편 애니메이션을 후디니에서 어떻게 캐릭터 셋업을 했는지, 캐릭터 관련 내용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재미있게 잘 봤고요. NPC에서 크라우드 관련 캐릭터 내용 공유를 해주셨고, 프레임스토어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 공유해 주셨어요. 이런 깃털 관련 셋업, 그리고 이런 도시시 셋업, 그리고 이런 캐릭터 팩스가 있었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프로시저럴에 대해서 다뤄주셨고요. 그 CG 위키로 유명하신 맷 에스텔라 님께서 정말 그 기본적인 팁들 다양하게 공유해 주셨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후디니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웹에 힙 파일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직접 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공유해 주셨고, 웹 베이스 후딘인가요? 그러면? 네, 웹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이긴 하지만 직접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어셋이 아니라 힙 파일을 올리는군요. 이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노드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레딧에도 후디니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본인이 운영하나요? 글쎄요. 운영자는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소개만 해주신 건지 잘 모르겠고. 안티 오드폴스인가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구글링을 하다가 한 5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레딧이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유용한 내용들이. 아주 가끔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지 300샷을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PDG를 활용해서 후디니로 다양하게 이런저런 베리에이션을 시도를 해보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와 PDG의 유사성, 공통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크린샷은 그 이번 시그라프에서 플루이드로 바뀌어서 발표가 된 주제고요.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 말씀해 주셨고, 이분이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시뮬레이션 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기본 벡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고 이걸 먼저 마스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목도 마스터 더 펀더멘탈즈. 뭔가 동료 의식을 느끼면서도 차가운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정말 그 좋아요를 하나 누르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똑같은 작업을 마야에서 한번 하시고 그 후디니에서 한번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볼 수가 있어서 기존 DCC 유저분들은 후디니 작업 과정을 이렇게 익히는데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던 분한테 후디니는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사실 네, 맞아요. 저도 몇 번 이제 그 뭐가 다른가 차이점을 설명하는 그 유튜브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봤는데 그냥 이건 그냥 완전히 다른 아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맞아요. 마야는 이게 되는데 후디는 이게 안 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고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한국어와 영어, 야구와 축구. 그렇죠. 그냥 네. 전혀 다른 아이야 라고 생각을 네. 하면 뭐 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힘들죠. 네. 그래서 이분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율주행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뭐 이제 리얼타임 엔진에서 프로시저럴하게 어떻게 작업을 하셨고 실제 도로에서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 없는 도로라든지 시뮬레이션의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건가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한테? 네네. 그러니까 기존 실제 지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프로시저럴하게 뭐 도움을 드릴 때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기존에 없는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베리에이션해서 바꾸는 이럴 때 사용을 하셨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이미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요? 베타 그렇군요. 테스터로.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분은 그 제목도 스니키 피키인데 업데이트 이번에 18.5때도 이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18.0 백포트에서도 패스디폼과 리토폴로지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요. 예, 업데이트 될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분은 이제 AR이나 VR, XR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디니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월드와이드에는 솔라리스 워크샵 그리고 뭐 라이팅 앤 렌더링도 솔라리스로 같은 카테고리로 포함을 시킨다면 제일 이쪽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프로시저럴 뭐 VFX 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션 그래픽스와 캐릭터 FX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2020년에 최대 화제는 역시 솔라리스겠죠. 그래서 게임 쪽에 이제 프로세셜 모델링이라든지 게임 FX 쪽에 진출을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른 쪽을 사이드 이펙트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솔라리스랑 뭐 라이팅이 당분간 몇몇 버전 이후 몇몇 버전들에서는 이제 좀 많은 개발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저한테도 그 문의를 하고 계세요. 관심 있어 하시고 그래서 뭐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라이팅 쪽에서 사용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죽어 있었던 캅에서 합성 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캅을 쓸만한 물건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해서 더욱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7시간에 걸친 긴 그 동영상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약간 모자란 감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튜토리얼들을 찾아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본 스몰 토크 시간의 주제에는 딱 맞는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